32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이 말 은퇴 직전에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십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처음엔 참 그럴듯합니다. 퇴직금도 좀 있고 연금도 나올 테고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니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취미생활 좀 덜 하면 월 32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살아보려다 좌절을 겪은 세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왜 이 금액이 심리적 착각에 불과한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그나마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읽다 보면 지금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사례 1. 처음 1년은 여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병원비가. 60세에 은퇴한 김정호 씨 부부는 오랜 직장생활 덕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32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하고 집도 작게 지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충분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대요. 하지만 은퇴 1년 차 아내가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입원비, 이후 1년간 항암 치료와 보조식이니 건강기능식품까지.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2천만 원 넘게 지출됐고 예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김 씨 본인까지 혈압이 오르며 의료비 지출이 2배로 불어났죠. 한 달에 320은 그냥 생활비고 변수가 생기면 그건 게임 끝이에요. 김 씨의 말입니다. 사례 2. 아내는 자꾸 답답하다고 했고 결국 떠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던 박진수 씨 63는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내의 명품 취향도 버리게 만들며 우리는 이제 은퇴했으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답답해.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기엔 너무 부족해요.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돈이 불러온 감정의 균열은 분명했습니다. 사례 3. 장모님 모셔오고 나서 생활비가 확 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연금 외 수입이 없던 이호철 씨 65는 은퇴 후 월 320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이 살 땐 어떻게든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이 오시면서부터 식비, 공과금, 간병비, 병원비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아내가 늘 장모님을 돌보느라 지치고 이 씨는 불만이 쌓여만 갔죠. 결국 이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계획된 것만 가능합니다. 인생엔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자녀, 건강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월 생활비 계산, 최소가 아닌 변수 포함 최대치로 잡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돌봄, 집 수리 물가 상승. 모든 건 최소가 아닌 최대를 기준으로 잡아야 버팁니다. 월 320만 원이면 여유 있는 노후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절대 빈곤은 피할 수 있어도 정서적 풍요와 변수 대처 능력은 부족합니다. 2. 은퇴 전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확보하라. 이제 연금만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은 온라인 수입, 임대 수익, 취미 기반의 재능 판매라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로 한 달에 1,020만 원. 퇴직 후 소일거리로 하루 3시간 일해서 40만 원. 작은 전셋방 하나 임대에 50만 원 수입. 이런 수입 구조가 있으면 월 322월 400처럼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3.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부부가 함께 설계하라. 혼자만 절약, 검소.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배우자가 답답함을 느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은퇴 전에 함께 대화하며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행복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줄여도 괜찮은지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명품 안 써도 되지만 여행은 가끔 가고 싶어. 난 집밥이 좋지만 당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하고 싶겠지? 이런 식의 대화가 은퇴 후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320만 원? 글쎄요, 처음엔 괜찮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안엔 아플 자유도, 여유도,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입 구조를 다시 짜고 지출을 다시 계산하고 인생의 변수까지 감안한 리얼한 은퇴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무너지는 인생, 우리에겐 너무 아프잖아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 3년 만에 무너진 착각. 당신의 은퇴 설계는 안전합니까?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60만 원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월 3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계획된 생활에만 적용될 뿐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견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제 은퇴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월 320만 원의 삶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은퇴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무너진 노후 재정. 정년퇴직 후 경남 창원으로 귀촌한 김정호 C6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약 32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던 중 아내의 대장암 판정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진단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 여겼지만 비급여 항목, 장기치료, 건강보조제 구입 등으로 인해 총 2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고 예비비를 빠르게 소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설계 시 의료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평균 530만 원 이상이며 만성질환자 또는 가족 간병 상황이 생길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례 2. 경제적 여유 부족이 부부 갈등을 유발한 경우. 서울 외곽 아파트에 거주하던 박진수 씨 부부는 퇴직 후 월 320만 원의 연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절제하고 외식과 여가 활동을 제한하며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차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감정의 거리가 벌어져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할 경우 동반자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도 재정적 설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OECD의 웰-빙 리포트에서도 노후 삶의 질은 소득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제약이 반복되면 배우자의 감정 소진과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 부양이 가세하며 발생한 추가 부담. 이호철 씨 부부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적정한 소비를 이어가던 중 장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공과금, 식비, 간병비, 병원비 등에서 매월 7만 100만 원가량 지출이 추가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삶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 고령자 부양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필수 전략. 1. 은퇴 생활비 산정 시 변수 포함 최대 지출 기준으로 계획하라. 은퇴 후 생활비를 논할 때 많은 분들이 최소 생활 기준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수, 즉 질병, 가족 돌봄, 자녀 지원, 주거 유지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평균치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건강 관련 예비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권장 전략. 예상 가능한 기본 생활비 연간 변수 비용의 병원비, 수리비, 행사비 등을 포함해 계산. 예비비 1천 2천만 원 별도 확보 권장.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은 유지돼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산 수익 임대,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재능을 활용한 소득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수익원 예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중고 판매, 콘텐츠 제작, 정기 소일거리 동네 배달, 시간제 강의, 원예 아르바이트 등. 공유 경제 참여, 방 임대, 농산물 직거래 등. 3. 부부가 함께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감정적 동기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논의하고 각각의 필수 행복 지출 항목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예시. 매달 1번은 외식하거나 여행을 가는 게 좋겠어. 건강 관련 지출은 줄이지 말자.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클래스 비용을 꼭 반영하자. 마무리 조언. 괜찮다는 말은 안심을 위한 자기 암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된 만큼만 지속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320만 원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불안정한 변수들이 결합되면 순식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최소 생활비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 위기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은퇴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계획의 변수와 소득 구조, 그리고 심리적 안정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